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잊히지 말아야 할 기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대학 신입생이 자취방을 계약하면서 시작된 괴이한 사건이에요. 원룸과 1.5룸이 가득한 부천의 어느 신축 건물. 값은 싸지만 묘하게 공실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중개업자는 공실이 많은 이유를 숨긴 채 파격적 조건이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저렴하다 보니 그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집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것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닌지는 금세 드러났어요. 그날 밤, 그는 준비가 덜 된 상태라 사우나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짐을 들여놨어요. 그런데 막 들어오자마자 경비 아저씨가 다급히 달려와 새벽에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했죠.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음이 날 수 있겠어요? 그는 다른 세대와 착각한 것이라 넘겼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불편했죠. 아무도 없는 방인데 누군가 발을 구르듯 울리는 소리, 낮은 신음이 어딘가에 스며든 듯 남아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낯선 존재가 이미 집안에 섞여 있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며칠 후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평소 미신을 믿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실 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된다. 침대가 거울에 비치면 안 된다. 집 구조를 직접 본 듯 정확히 지적했죠. 그러나 어머니는 한 번도 아들의 집에 온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무심코 전에 이야기했던 단편을 기억했을 수도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전화가 끝나자마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낡은 거울이 희미하게 빛을 반사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옆에 선 듯 스쳐갔죠. 시험기간이 시작되던 어느 새벽,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2시, 어머니의 목소리는 몹시 떨렸죠. 이상한 꿈을 꿨다. 천장에서 흑투성이 남자가 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어머니의 설명은 섬뜩했죠. 온몸이 전선에 감긴 남자가 천장에 달려들듯 매달려 있었고 발로 이불을 걷어내며 주인공을 끌어내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단순한 꿈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방 안 어딘가 어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가 직접 전해온 듯 선명했죠. 그는 애써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새벽 이후 방 안은 달라졌어요. 불 꺼진 천장에서 뭔가가 따라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속 전선이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눈을 감아도 가위에 눌린 듯 몸이 무겁게 짓눌렸고 숨결이 가까워지는 착각에 가슴이 쿵쿵 요동쳤어요. 이 집은 이미 누군가의 무덤 같은 공간이었고 그의 발자국은 단지 거기에 겹쳐진 새로운 흔적일 뿐이었죠. 얼마 후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어요. 다 같이 웃으며 음식을 해먹고 게임을 하던 순간 현관 앞바닥에 이상한 게 보였죠. 시멘트가 묻은 듯한 발자국이 집 안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는 전동 킥보드를 주로 타고 다녀 신발에 그런 흔적이 남을 리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했지만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나 발자국은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고 그것은 집안 어딘가로 사라진 듯 보였어요. 술이 떨어져 친구 한 명과 함께 밖에 나갔다 돌아오던 길, 집 건물 쪽에서 어떤 남자가 미친 듯이 뛰쳐나오는 것을 봤어요. 자세히 보니 같이 있던 친구였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는 아예 주인공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무언가를 보며 도망치듯 뛰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온몸이 흔들리며 어디론가 사라졌죠. 잠시 후
벨이 울렸어요. 경찰이 찾아왔죠. 친구가 무언가를 봤다고 신고했는데 조사해보니 침입한 적은 없었어요. CCTV에도 누구도 찍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구는 여전히 몸을 떨며 봤다고 말했죠. 화장실 수건거리 위에 흑투성이의 남자가 몸을 구부리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친구는 멍하니 서 있었고 방 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꿈에서 말했던 흑투성이 남자, 전선에 휘감긴 채 천장에서 내려다보던 그림자, 그리고 친구가 본 환영이 하나로 이어졌죠.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결국 부모님께 알렸고 어머니는 단호하게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와라 라고 말했죠. 짐을 빼던 마지막 날, 그는 부동산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직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죠. 공사 중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하던 인부 한 분이 다치셨고 이 집에서 보상으로 살게 되셨죠.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이후로 세입자들은 하나같이 흙 묻은 남자가 자꾸 보인다고 했다는 거예요. 싸늘한 바람이 그 말과 함께 등줄기를 타고 스며들었어요. 그는 결국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방을 빼야 했어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천장에서 흙먼지가 가볍게 떨어지는 것 같았고 거울 속에는 자신 말고 다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어요.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등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기척이 있었죠. 부모님의 얼굴은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주인공은 이제야 안전해졌다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 밤 어머니의 목소리와 친구의 비명, 그리고 흙 묻은 발자국이 끈질기게 남아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어요. 그는 학업을 마치고 직장인이 되어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 끔찍한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졌고 간혹 떠올라도 젊은 날 겪은 가위눌림 같은 일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업무 파일을 정리하던 중 8년 전 그 집에서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친구들과 집들이를 하던 날 촬영했던 흔한 기념사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형체가 숨어 있었죠. 사진 속 싱크대 위 작은 창문 옆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어야 했어요. 그런데 확대해보니 창문 틈에 희미하게 흙으로 뒤덮인 남자의 얼굴 같은 형체가 떠 있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듯한 흔적, 어둠 속에서 비중 나온 손끝까지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죠. 사진을 처음 찍을 당시에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기에 더욱 소름이 끼쳤어요. 그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끝이 저릿해지는 공포를 느꼈고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새삼 다잡게 되었죠. 그러나 인간은 이상하게도 공포의 현장을 끝내 확인하고 싶어 하는 법이에요. 주인공은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의 집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고 7층 복도에는 몇 개의 방문만 남아 있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집이 비어 있었고 사람의 인기척조차 사라진 상태였죠. 관리실 직원은 그 층은 잘 나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발걸음은 무겁게 느려졌지만 그는 끝내 그 문 앞에 서고 말았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공기는 싸늘하고 눅눅했어요. 마치 여전히 누군가 안에서 살고 있는 듯한 흔적이 묻어 있었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는 문을 열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듯한 낮은 숨소리를 분명히 느꼈다고 했어요.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문 바로 너머에서 기다리던 것처럼 생생했죠. 결국 그는 문을 열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지만
내려가는 계단마다 그림자가 함께 내려오는 듯 따라붙었어요. 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공포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회 전체가 잊고 있는 문제와 맞닿아 있었죠. 건물 공사장에서 무리한 일정으로 일하던 인부가 사고를 당했고 보상으로 집을 받았지만 끝내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어요. 이 땅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공사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있어요. 누군가는 집 한 채로 보상을 받지만 그 보상조차 상처를 지워주지 못한 채 새로운 비극을 낳는 씨앗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퍼졌어요. 8년 넘는 공사 기간 동안 10명이 넘는 인부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개장 직전에는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돌았죠. 위치와 모습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공사 중에 희생된 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동시에 책임자들은 제사를 지내고 위령비를 세우며 억울한 넋을 달래려 애썼죠. 그만큼 산업화와 개발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주인공의 자취방 사건도 다르지 않았어요. 단순히 기묘한 체험담이나 괴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죠. 그 집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억울하게 쓰러져간 노동자의 흔적이었고 살아있는 이들에게 끝없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꿈에서, 누군가는 화장실 수건거리 위에서, 누군가는 발자국으로 그 존재를 느꼈죠.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이 투영된 흔적이었어요. 결국 그는 떠났지만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고 그림자 또한 지워지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귀신 이야기를 단순한 오싹한 흥미거리로만 소비해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이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고 이름도 없이 잊혀져 가죠. 그러나 그 억울한 기운은 남아 새로운 세입자, 새로운 공간의 주인을 괴롭히며 잊지 말라는 경고를 남겨요. 공포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현실의 상처에서 비롯된 울림일 때가 많아요. 그는 그 집을 완전히 떠난 이후에도 가끔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8년 만에 발견된 그 흙 묻은 얼굴은 여전히 모니터 너머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청년의 자취 실패담이 아니라 사회가 짊어진 그림자의 기록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집을 보며 편안함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같은 공간에서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이 경험을 언젠가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요? 그것이야말로 그 존재가 남긴 마지막 흔적에 응답하는 길이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집을 구할 때마다 습관처럼 천장을 먼저 올려다보곤 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무슨 괴담에 너무 빠진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경계심으로 남아있었죠. 방의 구조와 거울 위치, 창문 틈새, 그리고 화장실 수건거리조차도 꼼꼼히 살펴야만 안심할 수 있었어요. 작은 습관처럼 자리 잡았지만 그 습관은 곧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었죠. 언뜻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몸에 새긴 하나의 생존 법칙처럼 따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흥미롭게 들었고 누군가는 단순한 착각이라 치부했죠. 그러나 이 경험담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 공감하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고백했어요. 이상하게 싼 집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 밤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묘하게 닮아 있었죠. 사회는 이런 목소리를 소문으로 치부하며 흘려보내지만 당사자에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어요. 주인공의 경우에도 흔적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장면은 종종 반복됐고 가끔은 화장실에 들어설 때마다 시선이 느껴지곤 했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지금도 거기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솟구쳤죠. 그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집 안 불빛을 완전히 끄지 못했고 밤마다 은은한 조명을 켜둔 채 잠들었어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과거에 남겨진 그림자가 여전히 그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기록하며 그는 깨달았어요. 공포란 단순히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한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본 꿈도, 친구가 본 환영도 단지 환상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죠. 그것은 억눌린 목소리가 무언가의 형태로 드러난 증거였어요.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에도 그 목소리는 이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몸과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 공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이 두려움은 누구의 것에서 비롯된 것일까? 라고요. 사진 속 그림자를 다시 꺼내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빨라졌어요. 8년 만에 발견된 그 얼굴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명확히 존재를 알리려는 흔적 같았죠. 흙으로 덮인 형체는 말이 없었지만 오히려 침묵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는 그 침묵 속에서 나를 잊지 말라오는 외침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무언의 사명처럼 느껴졌죠. 그는 결국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기록으로서 말이죠. 친구들은 다시 소름 끼치게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공포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 집은 이제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남아있을 뿐이지만 그 안에 새겨진 흔적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소비하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남기겠다고요. 때때로 그는 자신이 겪은 경험이 과연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환상인지 스스로 묻곤 했어요.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현실과 환상은 경계 없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천장에서 내려다보던 남자의 얼굴이 실제였든 꿈이었든 중요한 건 그 목소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흔적은 사회의 무심함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기억되지 않은 죽음은 괴담이 되고 잊힌 목소리는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공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면서도 가끔씩 어두운 방에 혼자 남겨질 때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죠. 아무것도 없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장면이 겹쳐지곤 했어요.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만 같았고 갑자기 수건거리가 흔들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저 예민한 탓이라 했지만 그는 알았어요. 과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 집을 떠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의 원룸, 신축 건물, 오래된 주택 어디에서든 싼 집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은 반복됐죠. 집값과 안전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은 늘 위험을 떠안게 되었어요. 사회가 보호하지 못한 공간은 결국 또 다른 괴담을 낳았고 그 속에는 늘 누군가의 희생이 숨어 있었죠. 그는 이제 그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단순히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억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어 다시는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죠. 공포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비극이었고 동시에 살아있는 이들에게 경고였어요. 그는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청자에게 속삭이듯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사는 공간에도 혹은 스쳐 지나간 흔적 속에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날 이후 그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기록자가 되어 있었어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던 발자국, 친구의 비명, 어머니의 꿈은 이제 하나의 서사가 되어 그의 인생에 각인되었죠. 공포의 기억은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는 장면이 아니라 사회의 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어요. 그는 점점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 공간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시 누군가의 발자국과 겹칠 때 무언의 목소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요. 그가 떠난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들은 몇 달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누군가는 단순히 집이 답답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밤마다 천장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어요. 말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같은 결론으로 모아졌죠. 그곳은 이미 집이라기보다 무언가 다른 존재가 주인이 된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잠시 스쳐갈 뿐 머물 수 없는 장소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가끔 그 건물 앞을 지나치며 멈춰 서곤 했어요. 낮에도 묘하게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는 복도, 바람 소리에 맞춰 삐걱대는 창문 소리, 그리고 언제나 텅 빈 7층의 풍경.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천장에서 흙투성이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다. 그 한마디는 지금도 등골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이어가며 그는 하나의 결론에 닿았어요. 공포는 단순히 오싹한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한 현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흙에 묻혀 사라진 한 인부의 죽음은 세입자들의 악몽이 되었고 그 악몽은 결국 사회에 남겨진 상처를 증명했어요. 누군가에게는 괴담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는 이제 알았어요.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야말로 잊힌 죽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요. 사진 속 희미한 형체는 여전히 그의 뇌리에 선명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매번 다시 열리는 상처 같았죠.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고 눈을 뜨면 더 또렷해졌어요. 사람들은 빛이 반사된 거겠지라며 가볍게 넘겼지만 그는 직감했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려. 살아있는 자들이 무심히 웃을 때 그 얼굴은 사진 속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보며 외쳤어요. 나는 여기 있다. 그는 대학 시절의 집들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웃음과 공포가 동시에 겹쳤어요.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놓여 있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현관 앞에는 묘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 발자국은 흙먼지가 되어 바닥에 흩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때 느낀 이상한 서늘함을 지금도 기억했어요. 공포는 눈앞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새겨진 기억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출동했던 날의 장면도 잊히지 않았어요. 아무 흔적이 없다고 말하던 경찰의 표정, 떨리는 목소리로 봤다고 말하던 친구, 그리고 텅 빈 CCTV 화면. 그날의 모순은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남았어요. 증거는 없는데 경험은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죠. 그는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라는 것을요. 그 사건 이후 그는 공포를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깊이 고민했죠. 그러자 한 가지 답이 보였어요. 억울하게 사라진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기억과 꿈을 통해 다시 드러난다는 것이었어요. 공포는 무의미한 환상이 아니라 무시된 역사의 잔향이었어요.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바꾸었고 그는 이제 공포 이야기를 기록하며 그 안에 진짜 목소리를 찾으려 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 이야기를 흥미거리로 소비해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묻힌 목소리를 찾으려 애썼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흘려듣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삶의 무게를 느끼죠. 어쩌면 괴담은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기록인지도 몰라요. 망각 속에 묻히는 순간,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얼굴로 다시 나타나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그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공포를 기록한다는 건 곧 망각과 맞서는 일이라고요. 그는 라디오의 목소리를 싣듯 이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내려 했어요. 숨결이 느껴지도록 천천히 무게를 담아 때로는 멈춤을 주며요. 듣는 사람들은 단순히 오싹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낭독의 힘이었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전한다는 건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사라진 존재와 다시 연결되는 달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전하고 기억하려 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때때로 밤이 두려웠어요. 불을 끄고 누우면 방천장이 금세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눈을 감으면 꿈속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천장에서 흑투성이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자신을 붙잡는 끈처럼 매달려 있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냄새와 공기, 그리고 얼어붙던 심장은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그는 자신이 떠나온 집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공간은 멀리 두었지만 기억은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두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마주했어요. 공포를 피하는 대신 기록으로 남겼죠. 이야기를 쓰고 말하고 전하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괴담은 단순한 유령의 장난이 아니라 잊힌 죽음과 무시된 목소리의 울림이라는 것을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두려움을 껴안은 채 살아가기로 했어요. 공포는 그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붙잡게 만드는 힘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또다시 값싼 조건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는 흙 묻은 남자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해요. 싸다는 이유 뒤에는 반드시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은 누군가의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기억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괴담이 되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죠.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자취생의 괴담에서 시작해 결국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냈어요. 흙에 묻혀 사라진 목소리, 그리고 그것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경고였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이 반복될 수 있어요.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단순한 오싹함이 아니라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기록을 전하기 위한 달이에요. 오늘의 기록이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다시 한번 현실을 돌아보게 만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범이었습니다. 나이트메어 마치겠습니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자취생의 괴담에서 시작해 결국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냈어요. 흙에 묻혀 사라진 목소리, 그리고 그것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경고였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이 반복될 수 있어요.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단순한 오싹함이 아니라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기록을 전하기 위한 달이에요. 오늘의 기록이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다시 한번 현실을 돌아보게 만들길 바랍니다. 다범이었습니다. 나이트메어 마치겠습니다.